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흔히 CIO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본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공모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년이나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CIO 이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CIO라고 하면은 I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 최고 대해서 투자 책임자라는 뜻이죠. 네. 기금운용본부라고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이게 한 630조 정도 되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세계 3위의 연기금 펀드입니다. 1위는 일본의 그 공적연금 펀드, 2위가 이제 노르웨이의 그 국부펀드, 그다음에 3위니까 이거 엄청난 돈을 굴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를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의 돈을 굴리는 자리니까 이거 엄청난 자리고요. 돈의 규모도 규모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렇죠. 갖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노후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 판단자?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연금이 뭐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하는데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안정적인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한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CIO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올해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어느 주식을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기관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본부장의 책임이 굉장히 엄중하기는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산 배분을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중요한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물론 최종 책임자지만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단지 기금운용본부장이 맡고 있는 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투자위원장이라는 걸 맡고 있어요. 대체투자라는 건 하면 주식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투자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그렇죠. 이런 가령 것들이군요. 부동산 펀드라든지 원자재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거는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부분에 어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CIO가 공백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바로 또 지난 1년 동안 사람 못 찾았는데 뭐 바로 한두 달 안에 뭐 찾다는,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공백이 길어지면 국민연금한테는 어떤 뭐랄까 피해? 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기금운용본부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의사결정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고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홍한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삼성물산인가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실 이쪽에 사람들이 덜 몰리는 이유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작고 책임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안 몰리는 이유들도 있어요. 일종의 변형후 신드롬 같은 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그러죠.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권을 적절히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 4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게 사실은 시행이 되기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 공청회 같은 것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용본부장이 사실은 공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운용본부 측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공사화시켜서 따로 독립법인으로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운용 쪽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거는 뭐 충분히 합리성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거고. 또 그 위에는 또 옥상 5호로 또 보건복지부의 그 산하기관이니까. 층층시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사실은 그런 방안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른 공사화를 추진하는 게. 근데 자금의 성격상 지금 KIC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투자공사가 있어서 성격이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외풍에서 좀 독립적으로 좀 가자 뭐 이런 취지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운영본부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이 두 가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공석으로 인해서 좀 미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조금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 보죠. 사실 그동안에 공모를 거쳤던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운용사 대표를 오랫동안 했었던
곽태선이라는 분도 계시던데 그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신망도 있고 업계에서 그래서 뭐 당연히 되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공모 과정에 뭔가 좀 이런저런 뭐 논란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죠. 사실은 뭐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누구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는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낙하산이 있을 수 있는데 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사 검증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네. 사실은 장관급 정도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인사 검증 이렇게 강력한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들 자체가 별로 안 되고 또 사실은 이 정도 위치에 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약 요건들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대부분 이쪽에 취직을 할 이걸 갖다 운영본부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분들의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분들일 텐데 50대 초중반이 되는 분들일 텐데 이야기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2년 플러스 1년에서 3년밖에 안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3년 동안 민간 기업의 취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약 조건이 그렇죠. 있군요. 한 6년 정도 확 지나고 나오면 이제 사실은 자기 경력상으로는 이게 끝물인데 사실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잘 지원하려고 안 하는 이유가 되겠죠. 또 사실 뭐 처우가 또 민간 기업에 상대적으로 지금 CEO들하고 비교해서도 그렇죠. 사실은 뭐 처우가 대단히 좋은 편도 아니고 좀 열악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이 본부장 지원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변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현 정부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코드 운영.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은 이 국민연금기금 자체가 의결권 행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글쎄요.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바라는 경향도 있겠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제이노믹스의 새 바퀴가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그다음에 공정거래,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인데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주요 대기업들의 사실은 굉장히 주요 주주로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쪽에 뭐 입김을 대기업들한테 좀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냐, 넣지 않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국민연금이 과연 그거 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근데 뭐 사실은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가령 지금의 한진사태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 동원이 돼가지고 의결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공정이만큼이나 거복을 먹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뭐 공정한 어떤 성장, 공정 경제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적절한 의결권 행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 또 외국에서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제를 갖다가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평론가님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신다 이거군요. 그러면 사실은 더욱더 새 인물,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어떤 그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든가 또는 운용 부분의 공사와, 그러니까 독립성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또 추진력까지 또 견별해야 될 테고 이 업계 또 잘 알아야 될 거고 굉장히 좁혀지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투자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정치적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따라서 그런 인물 구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